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8월 오기 전 바닥에서 쓸어 담을 좋은 주식 탑3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드릴 거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총정리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 이데일리 TV 방송이라든가 이제 경제 방송이죠. 이데일리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이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항상 시황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 드렸었는데 이 큰 그림이죠. 여러분들께 한 번쯤 더 짚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큰 그림을 아셔야지만이 왜 이런 주가들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실전 투자에 바로 이용해도 될 만한 내용들 위주로 설명드릴 거예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듣다 보시면 내가 기존에 알던 거랑 다른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 상이하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세상은 알려져 있는 내용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투자자들이 그냥 뉴스에 휘둘리시면요. 제대로 된 투자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객관적인 지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잘 주목하시면서 여러분들 실전 투자에 꼭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종목들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미국의 지수입니다. 매일 시황에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인데요. 뭐 미국 시장이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중국 시장이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왜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면서 제가 지표를 올려놓습니다. 10년물 금리, 유가, 원달러 환율, 금, 비트코인 가격이에요. 이거 뭘 보면은 벌써 뭐예요? 어지러지래요. 그죠, 여러분들? 도대체 이걸 보고 뭘 하라는 건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뭐야? 뭐야 어쩌라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더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걸 보고 뭘 파악해.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요. 10년물 금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시장에 돈이 풀릴 건지 안 풀릴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왜? 10년물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똑같이 동일하게 무슨 얘기냐면 10년물 금리의 가격이 오른다는 소리예요. 가격 상승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가격 상승은 살 때 사람들이 많이 사야지 가격이 상승해요. 사람들이 많이 팔아야지 가격이 상승해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사야 상승하죠. 10년물 금리를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다. 금리가 내리고 있다라는 소리는 채권의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채권들을 사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 채권을 사 모을까요? 돈이 많으니까. 돈이 계속 풀릴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이 계속해서 금리는 내려가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확인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글로벌 경제에서 이 유동성이 계속해서 풀리는지 마는지는 10년물 금리의 차트만 보셔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돈 계속 풀린다는 얘기예요. 유동성 계속 풀어줄 만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아래에 있는 유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웃긴 게 뭐냐면요. 요즘 코로나라고 해서 갑자기 유가가 급락을 했어요. 이틀 만에 그냥 개폭락을 때려버렸어요. 말도 안 되게 폭락을 때려버렸는데요.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런 폭락이 분명히 요즘 여러분들 이런 얘기 보시지 않으셨어요? 경제 다 정상화 돌아왔다. 경제가 정상화로 돌아가다 보니까 진짜 제대로 정상화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지금 유가가 계속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유가 상승이 나왔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흔히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근데 그렇진 않아요. 유가 사용량 자체가 완만하게 다시 한번 회복 기세가 나온 게 맞긴 하지만 진짜 코로나 이전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유가 사용량이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근데 유가가 왜 계속해서 올랐느냐? 이유를 아실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는데요. 뭐가 회복이 안 됐죠? 투자, 소비, 경제의 3요소죠. 고용. 이들 중에서 투자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죠. 주식시장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비트코인도 많이 올라갔었죠. 그죠? 소비 회복됐나요? 회복됐다는 얘기 들어봤죠. 고용 근데 여러분 회복됐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고용지표 잘 나왔습니다. 이번에 고용지표 기대감이 대박이에요 라는 소리는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여러분 실제 고용지표에 대해서 제대로 뚫어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고용지표입니다.
정확하게 2008년도 당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빵 터지고 나서 실업률 급감하고 나서 회복세에 들어간다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빵 터지고 지금 현재 최저치, 고용률 최저치를 찍었다가 이제 막 반등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과거 코로나 이전까지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도 못했어요. 돈 푼 거에 비해서 뭐가 되지도 않았고요. 지금부터 돈을 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고령지표 다시 꼬꾸라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보조금 이런 거 없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는 하나도 정상화가 안 됐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시는 유가 자체는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왜? 이걸 올린 건 주체는 누구냐면 미국이에요. 실제 미국이 전 세계 이 셰일가스 기술이라는 것을 도입한 이후에 기술력의 진보의 발전으로 이 원유 시추 가격이 굉장히 싸졌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산 단가가 싸진 거예요. 옛날에는 10만 원이 있어야 원유를 뽑아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한 5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거의 반값 체결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생산 단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생산량을 굉장히 크게 늘릴 수도 있겠죠. 그죠? 매장되어 있는 아래 시추되어 있는 말도 안 되는 층까지 다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값도 많이 싸지고 생산할 수 있는 양도 늘어났어요. 뭐로 인해서?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이뤄냈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생산량 1위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항상 강조해드리지만 지금 이 미국 이외에 원유 생산국으로 여러분 유명한 국가 어딥니까? 그저기 여러분들 중동 지역 원유 석유 부자 여러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그 중동 지역에 가장 큰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아람코라고 하는 이 중동의 회사의 지분의 절반을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원유 생산의 핵심, 원유는 누구에 의해서 돌아간다? 미국에 의해서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미국에 의해서 유가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죠.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이후로 이 원유 생산량에 무리하게 미국은 일부러 늘리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과거 지표로서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요즘 유독 갑자기 이란 문제가 계속해서 발발하는 거 여러분들 느껴지실 겁니다. 북극 이란의 비핵화 문제를 다시 한번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속해서 개입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불안감들을 계속해서 키워왔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가가 밀려 올라가는 현상. 정확하게 말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더 과거 정말 어려웠을 때보다 회복된 건 맞습니다. 경제에서 다시 원유를 다시 경제가 조금씩 그래도 가동을 하게 되면서 나아진 것, 수요가 많아진 것도 조금 있긴 하지만 그에 비해서 과하게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다? 지금 현재 미국이 유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이죠. 왜 유도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유도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것 때문에 유도했냐? 이 투자 시장에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항상 이 투자가 계속돼야 됩니다. 팔았다가도 다시 매수하고 살았다가도 팔았다고 다시 매수할 만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기업이 실적이 나아져야지만이 우리가 재투자를 해요. 이 투자를 여기서 끝내고 빼는 게 아니라 현금들을 계속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남아있게 할 만한 명분은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계속 증시가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있어야지만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유지되고 지금 금융시장이 붕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투자시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적이 중요한데요. 실제 요즘에 유동성이 너무나도 많이 풀리다 보니까 가장 많이 떨어진 게 뭐냐면 돈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돈의 가치.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똑같은 물건을 과거에 우리가 핸드폰을 팔았어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10만 원에 팔았다고 해봐요. 10만 원에 팔았다요. 지금은 똑같이 10만 원에 판다고 생각해봐요. 코로나 이전, 전, 후.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가 똑같이 10만 원에 팔았는데 10만 원에 잘 판 건가요? 아니죠. 화폐의 가치가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에 똑같이 10만 원에 팔면 이 기업의 매출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결국에는 투자라는 시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적이 성장을 해야 되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요? 과거하고 똑같이 팔면 이 물건의 가치가 상승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이 하나도 안 오면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투자 시장에 과열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이거 문제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유가 상승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아무도 모르고 있는 진실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릴 테니까 각자 찾아보실 수 있으신 분들 찾아보세요. 실제 요즘에 물가가 올랐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 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해서는 올라가는 것들만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것들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실제 유가랑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물건의 가치, 물가 그것에 대한 물건의 가격만 상승했지 다른 것들은 상승을 안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려요. 진짜 인플레이션이 왔고 진짜 경제 정상화가 됐으면 모든 물건의 가치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모든 물건의 가치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 것들은 제한돼 있다라는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유가를 의도적으로 올리면서 이 주식시장이 과열이 아닌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유가를 계속해서 올린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 많이 올려내는 거다 보니까 이번에 유가가 하락할 때 폭락을 맞이하게 되죠. 물론 이 이하로 계속해서 떨어질 건 아닙니다. 적정 유가 유지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 그림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유도적으로 유가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유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자, 그럼 원달러 환율은 뭘 확인할 수 있느냐? 원달러 환율 말 그대로 원화와 한국의 화폐와 미국의 화폐를 비교하는 겁니다. 원화의 화폐, 한국의 화폐, 미국의 화폐 비교해 보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한국의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 미국의 화폐 가치는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다 지우고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이거 복잡하죠? 복잡하죠? 아우 더럽게 지우기 힘드네요. 누가 이렇게 더럽혔어? 내가 했지. 자 보겠습니다. 한국의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미국의 화폐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유를 볼 수 있어요. 왜 이럴까? 우리 미국하고 한국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백신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체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미국은 지금 완벽하게 소용없다 하지만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백신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는 올라가지고 한국 증시는 떨어지는 이 원달러 환율의 가치가 변하는 한국의 가치는 떨어지고 미국의 가치는 올라가는 현상이 나와버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팁을 드리면 원달러 환율 오늘 아침에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랐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의 증시는 안 좋습니다. 왜? 한국의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투자할 만한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주식을 매도하기도 합니다. 누가? 외국계 자금들이. 우리 개인들이 매도하진 않아요. 그죠? 하지만 외국계의 자금들이 외국인들이 이 펀드사들입니다. 보통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펀드사들이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가 떨어진다 보시면 되고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은 다 자연스럽게 한국의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증시가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알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입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위험이 커질 때 올라가기 마련이고요. 플러스 위험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 금이라는 것이 계속 상승할 만한 명분은 뭐냐면 계속 돈이 풀리면서 화폐 가치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밀려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물론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밀려 올라가는 건 중장기적인 성격이고 이 단기적으로 반등하고 떨어지고 왔다 갔다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에 대한 가능성, 과거 2008년도에 겪었던 최악의 사태에 대한 가능성이 나올 때 다시 근본위 제도로 돌아가고자 하는 심리 때문에 지금 현재 금이라는 것이 가격이 요동을 치게 됩니다. 요거는 요즘은 많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왜 자꾸 보여주냐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실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미국이 규제를 넣는다 안 넣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으로 이 유동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하다라고 생각되는 유동성은 비트코인의 과하다. 시장에 너무 유동성이 과하게 풀려 있다라고 할 때는 비트코인 규제를 실제 풀어주게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쭉 올라가고요. 요즘 비트코인 떨어진 이유가 뭐였죠? 미국에서 규제를 때렸죠. 왜 규제를 때렸을까요? 뭐 때문에 규제를 때렸을까요? 어떤 시기에 맞춰서 규제를 때렸는지 기억나세요? 실제 백신 접종이 슬슬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맞춰서 비트코인의 규제를 때립니다. 왜?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던 유동성이 어디로 이동되게 하기 위해서 경제와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규제를 때려버린 겁니다. 일부러 추적까지 해가면서 세금을 매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유동성이 일부러 빼버린 거예요.
실제 시장이 다시 과열이 오잖아요. 비트코인 규제 다시 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비트코인 시장을 이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 꼭 알아두실 필요 있고요. 실제 그리고 비트코인에서 뭐 기관들이 계속 매집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있는데요. 실제 맞습니다. 매집은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아예 사라지진 않고 대안 투자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 금과 같이 아마 대안 투자의 수단으로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안 투자라는 기본적 지식을 여러분들 설명드리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대안 투자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대안 투자가 뭔지 꼭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대한 이해를 간단하게 요걸로 할 수 있어 뭐 간단하다라고 보시긴 좀 어렵긴 하지만 이거면 거의 뭐 여러분들 뭐 거의 뭐 80%는 보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즘 시장을 정리해 보면 요렇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상승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리스크는 존재해요. 그러나 코로나 리스크에 익숙해지는 중이에요. 특히나 누구는 미국 한국 시장은 떨어졌지만 미국 접종률이 가장 높은 미국은 익숙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코로나가 엄청나게 퍼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차이는 어디서 온다? 백신에서 온다. 라고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가는 재투자 수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물가를 의도적으로 상승시키려는 흐름이 나온다. 하지만 제대로 된 물가 상승이 아니다. 정말 원유로 인해서 움직이는 물가만 일부 상승했을 뿐이지 완벽하게 인플레이션이 전혀 오지 않았다. 근처에도 오지 않았다. 경제회복 안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경제회복이 안 왔다는 얘기는 돈을 계속해서 풀 만한 명분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신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보시면 머릿속에 완벽하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고용지표 하나도 개선 안 됐지. 미중무역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뉴스를 보겠습니다. 델타 변이 주식 원자재 코인 다 때렸다. 금 가격도 떨어졌다. 라고 하죠. 여러분들 여기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주식 원자재 가격도 떨어뜨리고 코인 가격도 떨어뜨렸다라고 하죠. 코인 가격은 미국 정부에서 떨어뜨린 거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대단히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주식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주식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거는 바로 원유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원유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기사는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그냥 여러분들 선동되시기 좋은 기사예요. 아시겠어요? 뭔 소리인지 이해되셨어요? 공포의 지수가 22% 치솟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차피 돈 다시 푼다라는 정책 나오면 사실 이 리스크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리스크는 길게 가지 않을 만한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급락하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할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전 세계 급락하는데 월가 큰 손들은 왜 낙관론? 이유는 어차피 돈 시장 떨어지고 코로나 퍼져도 돈 풀어버리면 되니까.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서 돈을 또 풀 것 같으니까 낙관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냥 괜히 낙관론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JP모건 S&P 500 지수 연말 전망까지 4,600으로 상향. 오히려 상향했어. 미친 거 아니야? 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상향해요. 왜? 돈 더 풀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께서 해석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미국 확진자 83%가 델타 변이 감염이다. 이달 초 50%의 급증이다. 제가 근데 미국 지수는 어떻게 됐죠? 올랐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익숙해지고 있다. 라는 걸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숙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린 요즘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대단한 질병에 걸렸다고 표현합니까? 아닙니다. 감기에 걸렸어? 병원 가. 약 먹어? 요 정도죠. 딱 요 정도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감기처럼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랐다는 거예요. 미국 백악관도 돌파 감염이다. 백신 접종자 감염 사례 더 있다. 백신이 완벽한 치료제는 아니다. 즉 결국에는 우리가 코로나에 익숙해지는 방법 이외에는 완벽하게 코로나에 대해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이전 시대로 간다? 불가능하다. 전으로 돌아간다? 불가능하다. 그냥 코로나 이후 시대가 있을 뿐이다. 위드 코로나라는 거예요. 코로나랑 항상 함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에 따라서 많은 생태계가 많이 바뀌겠죠. 밸런스, 비트코인 급락, 주식 투자자에게 밝은 희망인 까닭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미국이 의도적으로 유동성을 비트코인 시장으로 잠시 밀어 넣었다가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를 때리면서 다시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수급을 어디로 이동시켰다고요? 경제 시장으로 이동시켰다고.
자, 그럼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 다시금이 주식시장이 밝아지겠죠.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밑에 내용은 그냥 읽을 필요도 없어. 뭔 개소리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용만 보시면 이해가 되는 거야. 기본 개념이 잡혀 있으면. 중국 전력난 자발적 블랙아웃을 하고 있다. 뭐 이게 뭐 여러분들 사실상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인데요. 지금 현재 전력난에 휩싸이고 있다.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 국내만 이 전력난을 겪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가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폭염이라는 것에 이슈를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볼게요. 왜 이렇게 여름에 폭염이 오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소나기 많이 안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소나기성, 기후성 집중호우만 빡 내리고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이 더 커졌습니까? 바로 지구 온난화죠.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를 강조할 만한 명분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폭염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같은 경우에도 폭염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 지역에도요. 이해되셨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태양광 때문에 잘려나간 나무만 249만 그루, 탈원전 잔혹사. 여러분들 이 뉴스를 보시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 뉴스를 제대로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 왜 계속 발전시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정책적으로 밀면서 이 태양광의 효율을 올리고자 할까요? 진짜 이 태양광이 대한민국에 맞다고 생각해서 할까요? 아니에요. 태양광이 빛을 볼 때는 도대체 언제냐면 이 바로 우주 산업이 활발해졌을 때 태양광이 빛을 볼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 지금 이 지구의 땅에 이렇게 지어놓으면요 기후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면요 태양력 발전 효율이 급감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주에다 갖다 놓으면은 이 태양광 의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태양광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키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결국에는 지구 밖에 오존층 위로 거의 뭐 우주권으로 쏘아 올렸을 때 그것이 가장 이 효율이 높은 태양광 발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태양광은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나무 밀어가지고 한다 하면 진짜 멍청한 짓이죠.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만 머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서 어쩔 수 없이 밀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걸 뭐로 엮어버렸어요? 탈원전 잔혹사로 엮어버렸습니다. 탈원전, 원전, 차라리 원전 계속 돌려서 태양광 발전 안 시키고 또 원전 계속 돌렸으면 이거 전력난도 없고 괜찮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 여러분이 뭘 아실 수 있냐면요. 지금 이 정책은 누가 진행한 정책이죠? 문재인 정권이 진행한 정책이죠. 근데 탈원전도 문재인 정권이 진행한 정책이죠. 누가 잘못했다는 거야.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기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뭔 소리 이해되셨어요? 물론 제 해석이 여러분들 100% 맞지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해석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치권적인 얘기 여러분들 자신의 정치 소신 여기서 나타내면 뭘까요? 지금 여러분 지금 댓글에 적으려고 했죠. 야 지금은 야 어쩌고 저쩌고 정권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거 하면 여러분들 주식 이 채널에서 이 얘기하면 뭐 하는지 아세요? 진짜 바보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댓글 쓰지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우리는 결국 이걸 통해서 뭘 하면 됩니까? 수익을 낼 만한 흐름들을 봐야겠죠. 결국에는 탈원전이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탈원전 하면 안 되고 원전은 계속 돌려야 된다. 가동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정치권에서 어떻게 유도해서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수 진영에서 이 원전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 설명드렸지만 누구의 시작으로 미국 하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과 원전 수출 협정을 맺었어요. 굳이 이번 연도 5월 6월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맺었어요. 그 이후로 특히 원전 관련해서 인물이었던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대선 주자로서 떠올랐죠. 이게 우연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연인 것 같으세요? 과거에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여러분들 대선 주자로서 떠올랐습니까? 아닙니다.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떠오르면서 이 원전이라는 이슈가 떠오르면서 이 정치권 보수 진영의 이 키워드가 이 원전이라는 것으로 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떠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아직에서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세게 갔잖아. 특히 이상하게. 그럼 여러분들 정치권에 관심 없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최재형이 누군데? 라고 하는데 주가가 막 100%, 200% 가. 그제서야 여러분들 공부하고 계시겠죠. 그죠? 하지만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떠오르는 배경이 존재합니다. 결국 키워드는 뭐냐면 원전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럼 원전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 단기로 끝날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3월까지 괜찮다는 설명을 굉장히 무자비하게 굉장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큰 그림을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격의 메타버스 자이언트스텝 1조 클럽 눈앞이다. 이거 왜 이럴까요? 제가 뭐라고 했죠? 코로나 바이러스 전후로 나누는데 코로나 전후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불가능하다. 백신이 아무리 맞아도 코로나 바이러스 완벽하게 치료 안 된다. 그냥 우리 세상에 그냥 감기와 독감 같은 느낌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대면이라는 것이 활성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만한 가능성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과 그리고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매출이 잘 날 만한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 뉴스를 보겠습니다. 마켓컬리예요. 조기 마감 쿠팡 지연 공지업 너무 많아서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것도 나오고 물류센터 폐쇄도 한몫하고 그죠? 홈카스 안 그래도 배달 물량을 늘어나는데 지금 물류센터 폐쇄도 한몫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슈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로 해석하셔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퍼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확진자 2,000명이 가까이 가고 있죠. 매출 잘 갈 것 같다. 매출 규모 당연히 커지겠죠. 매출 규모 당연히 커진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켓컬리 쿠팡의 공통점은 상장. 쿠팡은 미국에 이미 상장했고요.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국내 상장 노리고 있죠. 마켓컬리가 국내 상장을 완벽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켓컬리 같은 경우 상장을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이슈를 뽑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상장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와서 갑자기 상장이라는 게 이슈를 많이 받았어요. 왜? 유동성이 많아졌으니까.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투자 시장에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장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상장한 기업도 굉장히 많죠. 그의 가장 큰 수혜가 누구였죠? 카카오였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대형 상장 때릴 때마다 지금 규모가 시가총액 규모가 6조, 10조 때립니다.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되고 유동성 시장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마켓컬리 입장에서는요. 말 그대로 매출이 잘 나고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도 이득을 보지만 두 번째 상장 유동성이 계속 풀리면서 상장에 대한 가능성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린 거예요. 두 부분에서 계속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거죠. 정리해 보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코로나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 종목, 직접 관련 종목들은 슬슬 조심하실 필요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최근에 오늘 1600명 뭐 나왔다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주가 많이 움직였나요? 세게 안 움직여요. 후속주들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대장주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후속주로 움직인다는 소리는 올라갈 만한 놈들은 너무나 올라가서 힘이 없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관련주, 기존 관련 종목들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요. 그리고 저탄소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들, 방향성들, 정치권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원전 관련 종목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역시나 동일하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실적 변화와 유동성이라는 시장을 타고 마켓컬리 상장 이슈도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슨 종목을 찍어야 되냐 궁금하시겠죠? 그걸 하나씩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긴 말 안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볼만한 거 설명드릴게요. 제가 마켓컬리 상장 관련 종목들 볼 때 뭘 보라고 했죠? 무조건 지분 보세요. 지분이 핵심입니다. 지분 엮인 관련 종목들이 제일 잘 가요. 그래서 SK 네트워크스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마켓컬리의 4% 정도의 지분을 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트 바닥이에요. 올라갈 명분 충분하겠죠. 그럼 이 기업의 뭐 이슈도 중요하겠지만 이 기업의 실적은 어떤가요? 실적 나쁘면 투자 안 할래요?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2019년도에 단기 순이익이 적자를 한 번 낸 다음부터 2020년도에 회복을 했고요. 앞으로 예상치는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가능성들로 크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장 이슈. 이렇게 실적이 무난한 기업의 상장 이슈 타면요. 단기 이슈에 따라서 충분한 주가 파동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된다는 설명드려요. 마켓컬링 관련 종목들은 무조건 SK 네트워크스 이런 종목들, 지분 관련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는 것을 한 번 더 추천해 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께 궁금해하시는데 알체라 최근에 급등 다시 하고 있죠.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기업이냐면 AI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상품의 판매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AI 보안, 이 서비스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워낙에 이 기술 특례 상장으로 상장한 기업이거든요. 이 실적을 보시면 안 좋은 걸 볼 수 있는데요. 기술 특례 상장은 보통 어떻게 하냐? 보통 상장이라는 것은 실적이 잘 나와야 상장할 수 있어요. 실적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을 상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국내에는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기업은 실적은 안 좋지만 실적이 안 좋은 걸 메꿀 만큼의 기술력이 있다. 기술력이 있는 이 기업을 상장시켜놓고 유동성 자금만 충분히 유도해주면 충분히 성장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국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기업은 보통 적자가 나더라도 상장 이후에 3년에서 5년 정도는 상장 폐지가 안 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래서 3년 정도까지는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문제가 되었던 신라젠도 그 이후에 문제가 되었지. 지금 3년 정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치솟아 오른 알체라 충분히 계속해서 보셔도 될 만한 주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외에 뭐 덱스터라든가 뭐 기타 관련 종목들이 요즘 뭐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에이트윈, 뭐 에이트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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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뭐 손가락에 문제 있나? 왜 이렇게 안 쳐지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알체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술력적인 부분을 특히나 인정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요. 그 이외에 뭐 한빛소프트, 뭐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한빛소프트라든가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이미 고가에 많이 저가에 대비해서 이미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의 뭐 170% 가량 고가를 찍어줬기 때문에 저는 알체라 같은 기업들이 추가적인 상승들을 보일 수 있다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께서 체크하시면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여러분들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전 관련 종목 역시나 빼놓을 수 없겠죠. 원전 관련 종목 저는 그냥 보면 그냥 여러분들 제가 가장 강조해드렸던 종목들 실제 어플리케이션에도 요 자리에서 추천해드려가지고 여러분께 상승 수익을 드렸는데요. 우진이 매력적입니다. 우진이 원전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소형 원전 관련에 직접적으로 엮여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진이라는 기업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가에서부터 상승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저가를 기었냐면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실적이 안 좋아서 매년 적자를 내고 있었던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안 올랐죠. 하지만 이번에 2020년도 작년부터 흑자 전환을 했고요. 흑자 전환 이후에 이제 이슈를 타고 다시 한번 크게 상승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우진이라는 기업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이해하셨겠죠? 우진이라는 종목 꼭 보시라 말씀드리고, 그리고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 두산중공업이죠. 두산중공업 요거 눌릴 때마다 주워 담으면 이거 이길 만한 기업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요거 담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설명드리고, 나 이거 너무 고가 종목 너무 위험해요, 힘들어요,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비추로 테크라는 종목 말씀드렸죠. 아직 움직임도 없어요. 많이 바닥에서 그냥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기업인데, 비추로 테크 같은 경우에는 원전 폐기물 관련 종목입니다. 이 원전 관련 종목들이 크게 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진짜 이제 다 많이 올랐는데 할 때 저가에서 움직일 게 바로 비추로테크니까 먼저 우진이라든가 두산중공업에서 단타로서 여러분들께서 수익 계속 내시다가 충분히 수익을 내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나 이제 고가에 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익절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비추로테크 같은 종목들 매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는 말씀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되신 분들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시황도 올려드리고 추천 종목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우리 다른 건 모르겠지만 수익 잘라야겠죠. 제가 지금 어플에 추천해드린 종목들이 90% 확률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충분히 많은 수익이 나올 만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혼자서도 난 요즘 수익이 잘 난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나는 좋은 영상들, 참고될 만한 영상들, 좋은 종목들 보더라도 그들 중에 하나 찍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 하나 찍는 게 난 너무 어렵다. 종목 하나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플리케이션에서 골라서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혼자 나는 뭐 승률을 못 내고 있다.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될 거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은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돌려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요즘 시장에 대한 큰 그림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